파묘뱀 화장 김민준 결말 해석 손익분기점 세계관 감독 장재현 출연 최민식 김고은 유혜진 이도현 김재철 김민준 김병욱 개봉 2024년 2월 22일 영화 파묘가 1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이 LA의 한 부잣집에서 큰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하는 도중 생기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내용이며 손익분기점은 330만 명이며 제작비는 14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말 및 해석, 세계관, 전반적인 내용 및 스포 포함 1. 파묘는 항일 오컬트라 불리며 샤머니즘과 음양오행 사상을 전반에 깔고 있습니다. 무덤을 꺼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꺼낸다는 의미이며 과거로 가는 여정이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꺼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결말은 박근현의 묘자리에서 첩장이 발견이 되었고 여기에서 험한 것인 일본 귀신 정령이 튀어나와서 사람을 해칩니다. 이에 묘벤저스 3명이 힘을 합쳐서 정령을 없애게 되는데 정령이 소멸한 이유는 음양오행과 도교 사상에 따르는 자연의 이치이며 자연계에는 흙, 나무, 쇠물, 불이 존재하며 서로 공존하는 것도 있고 상극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령이 쇠와 불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물과 나무의 상극입니다. 그래서 피 묻은 곡괭이로 없앨 수 있었습니다. 감독은 실제 현실감을 중요시해서 CG를 최소화하고 대형 도깨비불은 실제 불이었다고 합니다. 첩장은 한 묘자리에 관이 중첩으로 묻혀있는 것으로 한 자리에 2개의 관이 묻힌 것입니다. 실제로 명당의 기운을 받으려고 첩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네요. 3. 대살굿은 타살굿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승사자가 왔을 때 마지막으로 재물이 대신 죽는 굿이며 묘를 팔 때 돼지띠 일군들을 대신해서 돼지를 재물로 대신했습니다. 대살굿을 할 때 화림은 자신의 몸주인인 할머니가 아니라 더 강력한 장군신을 불러옵니다. 4. 파묘 엔딩 쿠키는 없음. 5. 주인공들 이름은 과거 실제 독립운동가 이름을 따서 지었고 차번호는 독립일과 관련. 화림 이화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이용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며 윤봉길 의사와 같은 조직원이었으며 봉길 윤봉길은 일왕생일 행사장에 폭탄 투척하고 총살당함. 상덕 김상덕은 일본과 중국에서 활동하며 조선청년 독립단을 결성하여 임시정부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으며 연근 고영근은 명성황후 암살 사건의 우범선을 암살하였습니다. 보국사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지킨다는 뜻. 보국사의 원봉스님 위열단장의 김원봉의 이름을 따옴. 박지용, 박근현은 을사오적의 이름을 따서 지음. 실제 이완용은 묘를 파헤칠까 두려워 가짜묘를 6개나 만들었고 여러 차례 도굴꾼의 회송 끝에 손자가 파묘하여 유고를 화장하였다고 하네요. 6.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음양사 무라야마 준지 기순에는 일본어로 키츠네 여우를 뜻하며 친일파이자 조선 후기 고관대작인 박근현 묘 밑에 쇼군 일본 장군을 첩장하였습니다. 쇠말뚝을 박아서 대륙 정벌을 위한 한반도의 허리를 끊으려 했으며 일본 스키가하라 전투에서 사망한 흉폭한 대장군의 시체를 이용하여 몸에 칼을 박아서 오니를 만들었고 비석에 좌표를 적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일본에서 한국의 정기를 끊으려고 우리나라 산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7. 험한 것 오니는 도깨비를 닮은 일본 귀신으로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악귀이며 2m 40cm로 설정하였으며 오니가 500년 전에 불경을 정복했다라는 대사는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의 오마주이며 일본의 오니는 머리에 뿔이 있고 곱슬머리 송곳니가 있는 거한의 모습이며 피부가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잡아먹고 변신술이 가능하며 지방별로 신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오니투구의 진해 문양은 진해는 항상 북쪽을 가며 뒤로 가지 않고 전진만 한다는 뜻입니다. 8. 보통 한국의 귀신은 한을 가지고 있고 그 한을 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귀신은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망증오만 남아서 무조건 사람을 해하고 죽인다고 하네요. 9. 파묘 후 동전 던지는 이유. 유해진의 실제 인물인 대통령 염장이로 알려진 장의사 유재철 씨가 밝힌 이야기로 상덕이 묘자리에 이순진 장군이 새겨진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는 이유는 파묘 후 일종의 사용료로 묘지를 잘 썼다는 의미로 1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진다고 합니다. 10원짜리가 흑색이랑 비슷해서 표시가 안 나서 100원짜리를 던졌다고 하네요. 10. 험한 것의 연기는 김민준 배우. 큰 키를 연기한 사람은 농구선수 김병우로 220.8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준 배우가 나온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험한 것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5시간의 특수 분장이 필요했으며 일본어 대사는 일본 성우 코야마 리키야가 맡았다고 합니다. 11. 여자 얼굴 뱀. 일본의 요괴 귀신 누레온나는 물속 요괴로 젊은 여자 얼굴의 뱀의 몸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으며 바다 또는 강에서 나타나며 머리가 항상 젖어 있습니다. 돼지띠 일꾼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돼지와 뱀은 상극이며 영화 속에서는 뱀의 색상이 화려했으며 삽 한 술에 꾸액하고 너무 쉽게 죽어서 좀 아쉬웠네요.
12. 비석의 의도 38.3417, 경도 128.3189이며 실제 한반도의 허리이며 고성 향로봉이라고 합니다. 뒷이야기. 홍부르기 장면을 찍을 때 스태프들이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실제 무속인이 저리 가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날로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정작 김고은은 경문 외우느라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네요. 본길은 감독이 사바하 때 만난 무속인이 모델인데 야구선수 출신으로 온몸에 경문을 새긴 잘생긴 무속인이었다고 합니다. 몸에 새긴 경문은 태을보신경으로 도교의 잡귀와 잡신 악귀를 쫓는 경문입니다. 풍수사 상덕이 흙을 맛보는 장면이 있는데 연기할 때는 콩가루와 과자가루 같은 것을 섞었다고 합니다. 실제 명당의 흙맛을 보면 구수한 된장 맛이 나며 악지에서는 쇠맛이 난다고 하네요. 장재현 감독의 차기작은 신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어두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